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시세가 괜찮고 또 반면에 일부 섹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할 이야기들이 또 많습니다. 두 분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 쪽의 시세는 괜찮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의 훈풍을 좀 이어받아 가는 모습이죠. 일단은 뭐 미중 전쟁 같은 갈등과 관련된 이슈들도 여전히 좀 작용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미국의 기술주 흐름을 좀 더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여기서 쭉쭉 올라가는 것도 궁금하고 더 빠지진 않을까 뭐 이러한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SK하이닉스는 4%까지 오름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구간이네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세예요. 간밤에 마벨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AI 거품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엔비디아도 올라갔었고요. 아마존도 자체 AI 칩이 애플에 적용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유현 팀장님 오늘 IT 투톱을 비롯해서 뭐 HBM 쪽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장비 쪽도 좋고요. 자, 대내외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앞서 미국에서 대중 관련해서 수출 통제했던 그 이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고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움직임은 사실 어제 좀 기대했던 움직임이긴 해요. 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하루 정도 연장됐다고 봤고 저는 이제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예, 어제 그 이벤트가 과연 증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어제는 뭐 단발적으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증시만 보면요. 근데 이제 오늘 과연 그 흐름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완전히 다시 뒤바뀌어서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키포인트였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공격적으로 엄청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드웨어적 특히나 반도체 쪽 우리가 계속 사실 우려도 많고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계속 사실 지금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은 업종인데 오늘 오랜만에 정말 이제 소부장 회사들이 급반등을 좀 그래도 반등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급반등이 좀 그렇죠. 나오고 있죠. 네. 기존에 올해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종목들 뭐 테크윙이라던가 뭐 PSK 홀딩스라던가 그런 종목들 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전에 살펴볼 게 월요일 저녁에 ISM 제조업 지수가 일단 잘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고 화요일까지는 좋았죠. 근데 어제 좀 안 좋았고 그 흐름이 과연 오늘 이어갈지 여부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부분들 아마 미국도 제조업 앞으로 뭐 마벨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실적은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분이 외국인 지분이 51% 정도거든요. 51.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51.25였어요. 거의 역대 최저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심했을 때 2018년 가을 때가 51.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평균적으로 외국인 지분은 55%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51. 초반이면 외국인들이 이제 팔 만큼 다 비워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수 좋아지고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 그냥 언제 살지가 문제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화요일 날이 신호였다라고 봤는데 그 다행히 오늘 이어져 가는 것 같아서 일단 반도체 섹터들은 여전히 추세를 돌리려면 몇 번 뭐 바닥 확인하는 과정이라던가 조금 더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적으로도 내년도 전망치라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과연 내년에 얼마큼 가이던스를 내놓을지 앞으로 나올 전망치도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정도는 좀 이제 확실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이제 슬슬 조금씩은 늘려야 될 위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뭐 그러한 이슈들이 아니었다면 어제도 좋을 수도 있었던 건데 일단 하루 정도는 조금 쉬어갔지만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확실히 통과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비중도 늘려가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 오늘 HBM 관련한 종목들 상당히 시세가 강하죠. 앞서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급반등입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님, 우리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탄력이 너무 좋아요.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단순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히 뭔가 추세를 돌린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저도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구간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뭐 ISC라든지 뭐 테크위빙이라든지 뭐 TSE 이런 종목들은 지금 10% 이상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 중에는 사실 HBM과 엮여 있는 섹터여도 사실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전체가 다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 바닥에 대한 어떤 아직은 뭐 우려감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반 하락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 그래서 기술력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중국에 대한 이런 제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BM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아직도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섹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GPU를 100만 개 단위까지 지금 늘린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벌써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GPU 수요가 이 가장 많은 이 GPU를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 쪽에서 계속적으로 흡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에 따라서 일단 실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돼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제 엔비디아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일단 SK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확실히 이 안에서도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향으로 되어 있는 밸류체인 단 종목들은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종목은 잘 가려봐야겠죠. 자, 그리고 여전히 또 시세가 살아있는 쪽이 바로 전력 설비 쪽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몇 거래 연속으로 시세가 잘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기세라면 전선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전고점 좀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 랠리가 좀 펼쳐지는 것인가? 황요연 팀장님, 계속 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본격 랠리에 재시동 걸린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전력 수요와 관련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수요랑 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주가 흐름 자체가 거의 비슷한, 단기 흐름 자체는 계속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등락폭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도 예상 좋은 흐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HD 현대일렉이나 또 조금 작은 산일전기나 그다음에 뭐 제일일렉트릭이나 효성중업도 있고요. 뭐 대형 전력기기, 전력 변압기 관련 회사부터 소형 변압기 회사까지 일단 지금은 전반적으로 실적의 우상향이 맞는 것 같아요. 우상향도 맞고 주가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전력기기 향만 놓고 보지 마시고 반도체 흐름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반도체가 버블이 이야기가 나오고 뭐 언제 꺼질지는, 언제 또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인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조금은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는 전력 기기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의 수요와 함께 여전히 전력 설비 이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섹터 전반의 랠리도 또 나타날 수 있을지 저희 추세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이제 또 이어서 AI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AI 소프트웨어로의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계속 보여졌던 현상인데 얘기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늘도 물론 AI 소프트웨어 쪽에 시세가 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종목들로 국한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HBM, 뭐 AI 하드웨어 쪽이 다시 수급을 좀 가져가다 보니 이쪽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 박철순 이사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오늘 좀 아쉽잖아요. 뭔가 수급 이동이라는 부분 좀 일단락 됐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종목별로는 당연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왔던 건 사실이고, 사실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100% 이상 네.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기에는 물론 성장성은 있지만 단기 투자 관점이라면 약간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종목 말고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단에서 일단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은 전망이 워낙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쪽에 올해 예산을 책정했던 것보다 내년 2025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더 높게 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수익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더좀 비전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 뭐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 즉 숫자가 찍히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AI 사업 같은 경우 사실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일단 소프트웨어단에서도 사실 지금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양한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고 글로벌 뭐 MS라든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흐름들이 좋았는데 신제품에 대한 어떤 신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일단 당분간 이스트 소프트와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에 조금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트 소프트가 강하게 어제 낙폭을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지금 한 10%대 올라주고 있는데 아직도 약간 추세는 좀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설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은 왜냐하면 저번 달 이제 초에부터 들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관점이라면 확실한 손절매에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2.8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종목이 이스트 소프트보다 조금 더 밀렸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좀 밀리면서 차익 매물이 좀 더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한 6개월일 정도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면 1차 목표가는 한 7천 정도, 정고점 정도를 한번 보시고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종목을 잘 가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 라인은 잘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신규 관점에서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료 AI 쪽 얘기해 볼게요.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을 보니까 일부 종목들 시세가 잘 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의료 AI 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루닛이나 뷰노, JLK 같이 어제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 시세가 잘 나고 있고 어제 약간의 고점 부근을 기록했던 노을 같은 종목은 오늘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료 AI 테마 안에서도 주가가 차별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황유한 팀장님, 확실히 오늘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니면 단기적으로 지금 테마 자체에 워낙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이렇게 종목별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까요? 지금은 순환매의 양상으로 보는 게 가장 네. 합당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노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 있었던 네.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루닛과 비교하기에는 추세가 또 많이 또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흐름이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AI 하드웨어 쪽 소부장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면 사실 AI 소프트웨어 쪽의 수급을 충분히 뺏겨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그렇게 상승폭이 일부 소부장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보면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조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AI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래의 실적을 사실 많이 땡겨와야 우리가 지금 주가들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지금 가장 좋은 주식, 루닛이 가장 사실 좋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변동성이 크니까 손절매 가장 잘 각 개인마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손절매 라인 잘 대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그 AI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관점에서 또 보여지는 현상이다도 얘기해 주셨고 종목별로 워낙에 또 변동성도 유의해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이 의료 AI 관련해서는 역시나 루닛이 좀 대장주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해서 우리가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사님께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좀 네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카오의 흐름도 계속 엇갈리고 있어서요. 어제는 사실 카카오 같은 종목들, 카카오 그룹주가 다 같이 좀 계엄 사태 반사이익 종목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쭉 밀립니다. 반면에 다시 또 네이버는 잘 가고 있어요. 뭐 1% 정도긴 하지만요. 황유엔 팀장님, 카카오 그룹주는 하루 만에 급락하는데 이게 수급의 변동성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악재가 나온 건지 네이버와는 여기서 또 한 번 다르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걸까요? 저는 일단 수급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카카오는 우리가 2016년 하반기에 그때도 탄핵 국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탄핵 국면이 끝났을 때 가장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 사실 카카오였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같은 심리적으로 또는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그때 국면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때도 지금보다 사실 더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일시적으로 과거 학습된 사례에서 나오는 슈팅이었다라고 보고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네이버가 앞으로도 사실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이 카카오는 컸던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요, 네이버는 그래도 AI라는 성장 모멘텀 잘 가지고 가는 네. 것 같은데 탑픽으로는 확실히 네이버 네.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여타 작은 중소형 이제 AI 소프트웨어 같은 예.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네이버가 무너지면 결국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이버가 정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추세대 위로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대 언어 모델도 갖고 있고 이제 사실 검색 시장에서는 구글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많이 뺏긴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개인 타겟 광고들, 그다음에 네이버 커머스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AI가 크려면 결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킬러 앱이 뭐가 나올까? AI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AI 쪽에서 돈을 얼마큼 벌어들일 수가 있는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결국은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득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인데 그중에서 대장이 저는 일단 기본은 네. 매수 여부를 떠나서 네.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를 매매할 때는 꼭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네이버이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네이버다. 오늘 황유한 팀장님께서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부터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확실히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죠. 이 야당에서 또 탄핵안 관련해서 표결을 7일 오후 7시쯤에 추진한다 이런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책 관련주들이 시세가 많이 나거든요. 정치 테마주들도 들썩거리지만 무엇보다 현 정부 정책 수혜주로 거론됐던 섹터들이요. 어제 사실 거의 박살이 나는 모습이었죠. 근데 또 오늘은 분위기가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원전, 금융, 대왕고래 등등 될 텐데 원전주가 어제 시세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반등으로 봐야 될까? 박철순 이사님, 일단 원전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한데 어제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 앞으로 사실 어제 그건 노이즈였다 보니 원전 기업들 자체적으로 악재는 없다라고 해석해서일까요? 일단은 국내에 이제 초유의 사태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빠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예. 상황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섹터라 빠지고 있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대다수의 섹터들은 그렇게 뭐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펀더멘탈이 훼손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동성만 좀 완화가 되면 대다수의 섹터들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전주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좀 밀어붙였던 그런 섹터다 보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이었고 오늘은 사실
어제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일부 종목들만 사실 살짝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BHI가 항상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는데 BHI는 오늘 그래도 3.8% 정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하락 또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원전주가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신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조금 더 추이를 보시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는 사실 지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이긴 합니다. 현 정권에서 어떤 밀고 있는 정책이라서가 아니라 섹터라서가 아니라 일단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내년에 이제 되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소송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지만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년 초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원전주는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이런 리스크 같은 경우는 또 완화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어떤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은 원전주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되고, 역시나 가장 시장의 어떤 안심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좀 안겨줬던 BHI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과 성장성도 있지만 역시나 수급적으로도 탄탄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또 가장 또 세게 나올 수 있어서요.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계획을 세워 보시되, 다만 분할 매수로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당분간은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원전주에 대해서도 관심은 유효하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건 BHI,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닥이네 하고 들어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융주가 좀 궁금합니다. 금융 지주사들 너무 좋았거든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부터 연말 배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 좋았었는데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였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되면서 일단은 연이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저희 화요일에는 사실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까요? 지금도 내 포트에 담아야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질문 드렸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되네요. 우상향 추세가 무너진다라고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추세는 밀렸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정황상 일단은 지금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던 섹터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원전, 그다음에 뭐 밸류업, 그다음에 뭐 대왕거래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계속 힘을 못 쓰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완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단은 원전 관련돼서는 관심이 있고, 유럽국가에서는 이제 친환경이 아니었다가 이제 다시 친환경 쪽으로 다시 인정을 해주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주식들은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와 똑같이 봐야 되는 게 저는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단기 노이즈, 우리나라 혹시나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신용등급과 관련돼서 자금 조달의 이슈가 생기면 가장 금융지주 쪽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심적인 이슈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사실 금융지주가 이틀 연속 좋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밸류업이 일본은 10년 걸려서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밸류업과 관련된 금융지주도 오늘 비단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회사 지주사들도 다 같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주사들, 우리나라가 결국은 주주 환원, 상법 개정까지 가야 된다라는 목적을 그 꼬린 지점까지 간다고 보면 지금 이 주식은 이 금융지주나 지주사들은 단기 관점으로도 한번 매매를 해보실 정도까지도 저는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배당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장기 또 단기로도 매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보유자분들은 좀 아쉽지만 신규 진입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와서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었는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부분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아무래도 오늘 또 타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또 있죠. 방산과 여행, 항공 이런 쪽이 될 텐데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방산주들이 우수수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 간의 협상 차질 우려된다. 그리고 투심 자체에 워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방산업체 가장 중요한 수출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수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방산주를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이제 떨어질 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방산 관련된 수주 관련된 계약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무기 수요에 대해서 전방 산업에서 과연 우리나라 쪽 제품을 쓸까 안 쓸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의 이 방산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빠른 납기일 그리고 정확한 납기일 이런 것들이 사실 강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역대급으로 지금 방산주들이 수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인 전반적인 실적 경신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나토 쪽에 지금 국방비를 늘려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GDP의 원래 2% 수준이었는데 이게 3%까지 이제 올려라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각국들의 어떤 군비는 계속적으로 증강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방산주에게는 계속적인 수주가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탄핵이 왔을 때 이런 탄핵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이때 과연 방산주들의 흐름이 어땠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큰 영향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방산주들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들의 기술력, 그다음에 수출액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이 계엄으로 인한 하락장이 좀 끝난다고 본다면 방산주도 빠르게 또 회복을 하지 않을까. 왜? 또 이제 4분기가 끝나고 4분기 실적 발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또 방산주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변동성이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장 1순위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낙폭이 나왔을 때는 저점 매수로 관점으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시장 좀 안정화됐을 때는 방산주도 함께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꼭 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빠졌을 때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좀 불확실성 속에서 많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빠르게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행 항공은 어떨까요? 걱정이 많이 되는 테마입니다. 일단 대외 신인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쪽은 지금 여행 주의국으로 우리나라가 지정이 됐죠. 또 그러고 고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보니까 여행 주의국 이거보다는 지금 고환율 이게 좀 문제다. 항공사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요한 팀장님. 일단은 연말 연초 성수기 누리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당분간 네. 여행 항공주는 회복하기 좀 어려울까요?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가고 싶어 하겠죠. 다른 그러니까요. 나라에서 네. 비자 발급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실 외교 문제와 더불어서 조금 이 국면이 해소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금 시장에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행 항공주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단 단기 기회비용 관점으로라도 아마 매도 압박이 좀 셀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걸로 기대했던 종목들도 사실 여행과 관련된 크게 여행과 관련된 주식들은 좀 센티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지 않은 국면이기는 합니다. 다만 반대로 이 국면이 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수습이 되고 또는 시간이 지나서 수습이 된다라고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4분 이렇게 되면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먼저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내년 1분기 때는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은 급한 돈이 아니시라면 좀 보유하셨다가 일단은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아마 평단을 좀 낮춰서 그때 한번 수익권 다시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확실히 지금의 노이즈 좀 끝나고 나면 1분기 때는 또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얘기 주셨어요.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약간의 평단을 낮춰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촘촘하게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해볼게요. 게임주입니다. 신작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힘을 영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특히나 NC소프트가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신작 공개를 했는데 그 사전 예약 때는 좀 많이 흥행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박철순 이사님 게임이 나오면 늘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첫날은 살짝 이렇게 빠지는 게 뭔가 공식 같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리니지 IP라고 해서 굉장히 좀 기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하루 급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일까? 이 자리에서의 주가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임주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어떤 이런 이런 사태에 좀 약간 무관한 자유로운 그러니까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확률을 일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는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NC소프트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밤 12시 24시에 이제 신작이 공개가 됐거든요. 사실 사전 판매에서 사전 예약 때 엄청난 흥행을 좀 모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발표 이후에 사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네. 판매량을 체크해 봤는데 순위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좀 멈춰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일단 NC소프트가 사실 오늘 빠진 정도는 과대 낙폭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맞지만 일단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엄청나게 강력한 구조조정을 계속했습니다. 물적 분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계속적으로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들은 3분기 실적에서 조금 일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니지 관련된 뭐 2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량 순위에서 상위권에 계속 링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작 발표를 계속하면서 이런 흥행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다수의 신작 발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실적은 더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많이 10% 이상대 빠졌다면 저점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장기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게 네. 예전에 뭐 100만 원 넘었던 주식인데 황제주였죠. 네, 지금 21만 원입니다. 네. 역시나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로도 베팅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겠지만 저점 만들었을 때는 부담 매수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여기서 또 저점이 형성이 된다면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얘기 주셨습니다.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데 황유한 팀장님, 게임주가 앞서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 불안의 영향도 좀 덜 받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좀 이렇게 가 있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필요한 조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좀 뭔가 비중을 좀 빼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 건지 고민됩니다. 게임주는 뭐 예전처럼 뭐 우르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개별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개별 신작 뭐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나 또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그 반응이 좋아야 더 올라가고 뭐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소위 말한 세론이 나온 양상인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컴투스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는 뭐 가상화폐 이슈로 움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다른 사실 게임주들은 양호한 흐름들을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게임주들은 사실 저도 게임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게임주들이 특히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야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뭐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입니다만 더 변동성이 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게임만 분석해서 게임주를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면 크래프톤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위험한 섹터고 좀 약간 가상화폐 투자가 겁나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컴투스 홀딩스나 뭐 위메이드나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목은 좀 잘 가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더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